오늘날에는 사진 전시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나 미술관은 물론이고 사진 전문 미술관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제 사진은 완전한 예술의 한 장르로 편입이 됐는데요. 동시에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우 접근성이 높은 예술 사조인 거죠. 그렇다면 사진은 어떤 점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1839년 처음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당시에 오늘날의 AI 보듯이 사진 기술을 바라봤어요. 순식간에 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은 곧 미술을 대체할 것이다. 심지어 예술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몇몇 종류의 기능적인 그림들은 분명히 쇠퇴했고요. 그러다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소형 초상화가 그 예인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은 그림을 그만두거나 사진가가 되거나 사진관에서 채색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술은 살아남았어요. 예술로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당시 사진은 대부분 흑백이었습니다. 다양한 물감으로 그려내는 형형색색의 미술 작품에 비할 수가 없었죠. 둘째론 작업 대부분을 기계가 한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읽혔습니다. 예술가의 휴먼 터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죠. 대신 예술가의 도구로서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외젠 들라크루아 같은 화가들은 사진술이 그림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다만 실제 모델들이 취하기 어려운 자세를 기록하는 것 같은 보조적인 일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사진의 예술성을 주장하는 몇몇 사진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본인이 화가와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에 의도적으로 붓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휴먼 터치를 넣은 시도였는데요. 하지만 사진이 순수 예술로 격상되기 위해선 예술 작품을 흉내내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다가 약 20년 만에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1858년 등장한 헨리 피치 로빈슨의 임종이었죠. 이 작품은 보통 사진과 구별되는 비범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인물을 제각기 따로 찍은 후에 작가가 합성한 건데요. 임종의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이미지적으로는 라파엘 전파 회화 같은 느낌을 자아냈고요.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하면서 기법적으로는 예술가의 휴먼 터치를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흑백이라는 기술적 한계는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후반 작업을 통해 예술가의 사유를 담아낸 것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893년에 접어들면서 최초의 사진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선보여진 사진 작품은 일종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임종처럼 후반 작업이 더해져서 단순 기록물이 아닌 예술가의 의도와 휴먼 터치를 담아낸 흔적들이 보였죠. 이렇게 임종이라는 작품 등장 이후에 미술관 전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사진이라는 예술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미술관에서도 사진을 전시하거나 소장품으로 구매하곤 했고요. 순수예술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치는 등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하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은 예술 사조로서 본격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처음 예술로서 사진이 만들어낸 장르는 바로 회화주의였습니다. 회화주의, 영어로는 픽토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픽토리얼은 회화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화 같은 느낌의 사진을 일컫는 사조죠. 사진이 예술사조에 포함된 이후에도 여전히 단순 기록물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남아있기는 했었는데요. 이 인식에 저항하기 위해서 회화적인 특성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회화적인 것이 곧 예술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붓터치가 느껴지는 듯한 질감을 연출하거나 뿌옇게 번져나가는 스푸마토 기법을 연상케 하거나 회화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구성을 차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회화주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게르트루드 케이스비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비어는 사진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아름답게 포착했는데요. 회화주의 특유의 부드러운 초점과 감성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죠. 단연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만한 작품성을 지녔지만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회화주의의 한계는 결국 회화의 특성을 쫓아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순수예술 장르로 편입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 매체의 순수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화주의는 사진이 사진으로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독립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한 게 아니라 회화를 흉내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예술 매체로서 사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최초의 노력이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회화주의 사진은 1930년대까지 꾸준히 사랑받습니다. 이후 1920, 30년대 들어서 새로운 사진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술 사조는 직전에 발생했던 사조에 저항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화적인 특징을 강조한 회화주의 이후 오히려 사진이 비난받던 기계적인 특징에 주목해 더 직접적이고 더 단순화된 형태의 사진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현대사진, 모던 포토그래피인데요. 현대사진은 사진의 특성에 집중한 사조였기 때문에 사진이 사진으로서 순수한 예술성을 인정받는 데 기여한 사조라고 불립니다. 현대사진의 대표 작가는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에요. 일상 속 예술적인 순간을 포착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을 보면 한 남자가 물웅덩이를 뛰어넘어가는 순간을 포착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남자의 반사된 모습과 점프하는 순간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인상을 자아냅니다. 이 사진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까르티에 브레송의 예술관을 잘 담아냈죠. 그는 이전에 결정적 순간이라는 개념을 사진사에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결정적 순간이란 현실의 순간 중 가장 예술적 가치가 극대화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직전의 회화주의에서는 연출이 더해지거나 수정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정적 순간에서는 일상의 순간 중에서 포착하기 때문에 사진의 본질적인 기능인 포착, 기록의 성질이 극대화되죠.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순간, 일상과 예술이 교차하는 순간을 사진이라는 기술로 포착하면서 놓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데에 까르티에 브레송의 작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920, 3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100년은 예술로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그 이후의 100년은 예술 사조가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회화적인 특성을 쫓았다가 이후에는 사진의 본질에 집중해서 더 순수한 예술 장르로 안착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진은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전이 더 많이 기획되고 출판물도 나오고 비평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생긴 덕분도 있고요. 또 사진과 관련된 학문적인 프로그램도 생기고 전문 예술학교가 설립되기도 하면서 교육과 제도가 발전한 덕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진은 정말 더 다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치 현대미술처럼 여러 가지 장르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예술적으로도 너무 흥미로운 작가가 많고요. 상업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작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진도 미술만큼이나 흥미로운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